얼음 네일부터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모델분 손 상태 좀 잠깐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분 손톱 상태 네. 오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요. 엄청 손톱이 얇습니다. 네, 그리고 엄청 건조하시고요. 자, 선생님 이 상태에서 살짝 쉐입 잡으면서 진행하는 동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얼음 네일을 하는 방식만 많이 보시는데요. 얼음 네일은 선생님들 진행할 때 어떻게 되죠? 생각보다 볼륨감이 있다는 거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쉐입 자체도 원래 젤 네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좁고 조금 더 얄쌍하게 뽑아주셔야 볼륨감 있게 올라갔을 때 손끝이 부담스럽지 않고 예쁜 쉐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트를 하실 때 가장 기본 베이직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본 베이직이라고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쉐입이에요. 쉐입이 예쁘지 않으면 아무리 컬러링이 예쁘게 발랐다고 해도 쉐입에서 먼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쉐입부터 먼저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얼음 네일 할 때는 특히나 원래의 손톱 사이즈보다 조금 더 얄쌍하게 쉐입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포인트로 하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술하려고 하는 얼음 네일에 관련된 상품들도 저희 쇼핑몰 메인에 올려가 있으니까는요. 지금 전체 오프는 약간 큐티클 라인 쪽은 헤어가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큐티클 라인만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시술을 하실 때 생각보다 일반 컬러보다는 조금 더 도톰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클에 붙어있는 루즈 스킨을 깔끔하게 정리 안 한 상태에서 올라가시면은 루즈 스킨 스틱이라고 해서 건식인 상태에서 케어를 할 수 있게끔 먼저 제작이 됐는데, 보통 이렇게 다 밀어내고 나서 맨 마지막에 포인티슈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지금처럼 루즈 스킨만 잘 긁어낸다면, 루즈 스킨을 떼내는 이유가 왜 떼내죠? 최대한 산을 쓰지 않고 손톱에 베이스 젤하고 젤이 잘 접착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루즈 스킨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180g이신가요? 네. 네. 쉐입을 잡으신 다음에 옆에 사이드에서 보셨을 때요. 파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살짝 내려주는 다운 커팅을, 쪽을 살짝만 이렇게 커팅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쉐입을 그러니까 커팅을 넣는 이유는 왜 그러냐? 첫 번째, 베이스 젤하고 손톱 엣지 쪽의 리프팅을 최대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두 번째, 굉장히 볼륨감 있게 오버레이가 올라갈 때는 선생님들 시술해보시면 알겠지만 엣지 쪽이 오리 이빨처럼 뭉뚱해지시는 거 많이 보셨죠? 이게 왜 그러면 엣지를 커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가 뭉치고 뭉쳐서 나중에는 쉐입 자체가 되게 넙대대해져요. 그래서 지금처럼 파일로 마지막에 다운 커팅이라고 하거든요. 다운 커팅을 하고 나서 베이스 젤부터 시술을 하기 시작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클리어 젤로 오버레이 할 때, 자, 여기다가 이제 젤 클렌저 묻혀서 전체 수분감 날리면서 손톱 표면에 남아있는 유분감 닦겠습니다. 다운 커팅 하시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나중에 볼륨감이 올라간 상태에서 손톱의 형태가 되게 얄쌍하게 떨어지고 예쁘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넙대대지냐가 여기서의 쉐입에서 좌지우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페이퍼 타올에다가 안 닦고 왜 와이퍼에 사용을 하냐면요, 페이퍼 타올 같은 경우는, 일반 페이퍼 타올 같은 경우는 먼지가 좀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베이스 할 때는 먼지가 최대한 붙지 않는 와이퍼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저희는 산을 쓰지 않습니다. 베이스 안에는 산 성분이 살짝 들어가 있지만 프리프라이머를 바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손톱에 손상을 주지 않고 시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가장 예전부터 써왔던 방식이긴 하지만 기본을 충실하게 하고 시술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고객님들 손톱이 2년, 3년 젤 네일 시술을 하시더라도 손톱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베이스 젤로는 나노 베이스 젤부터 먼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네일을 하실 때 조금 발색이 좀 빨개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냥 옐로우 베이스 컬러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42번. 아까 제 손에 웨딩 피치의 제일 첫 번째 있는 컬러예요. 약간 핑크빛이
도는 옐로우 베이스 컬러. 지금 사용하는 얼음 네일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이따가 볼륨감을 많이 올릴 거기 때문에 두껍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그냥 원콧만 합니다. 왜냐면 많이 두껍게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컬러는 두껍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되게 얇게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러실 때는 유지기간 때문에 투코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얼음 네일이기 때문에 그냥 원콧만 하겠습니다. 지금 바른 컬러가 1342번 컬러예요. 약간은 그 누디 스킨톤인데 약간 옐로우 베이스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옐로우 베이스가 살짝 있는 컬러들은 손톱이 많이 빨가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 발라주시면 손이 되게 좀 반대로 차분해지면서 메이크업 베이스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파우더 탑젤을 바를 거예요. 여러 가지 탑젤을 다 비볐었는데 잠깐 탑젤이 밀착이 좀 떨어진 애들은 파우더를 비볐는데 얼룩이 지는 탑젤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예 그냥 파우더의 밀착에 딱 맞게끔 하기 위한 파우더 전용 탑젤을 그냥 만들었어요. 이제 미러 파우더를 먼저 비비도록 할 건데 이게 선생님들 이 미러 파우더가 아이스젤이 파우더가 유명해지게 된 시조새 같은 애거든요. 파우더 조금만 앞으로 먼저 보여주시면서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네, 파우더 탑젤이 이거거든요. 검색하실 때 파우더 탑젤 아니면 파우더만 치셔도 나올 거예요. 파우더 탑젤이라고 큐어링 30초 하시면 되고요. 큐어링 30초까지 했어요. 네, 여기서 밑에 베이스 컬러를 안 발라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바르셔도 되는 분들도 있어요. 손톱 상태에 따라서. 근데 이제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미러 파우더의 전체적인 톤이 굉장히 그냥 골고루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데 바르기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 왜 바르죠? 얼굴 톤 정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손톱에서도 전체 손톱의 톤을 균일하게 맞춘 다음에 미러 파우더 컬러링을 입히려고 한 거기 때문에 베이스 컬러를 조금 스킨톤으로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주는 메이크업 베이스 컬러를 하고 그 다음에 미러 파우더를 해주시는 게 정말 미러처럼 번떡번떡한 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러 네일, 진정한 미러 네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미러 파우더 1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냥 탑젤 마무리 시술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요, 엣지 쪽에 미러 파우더가 살짝 묻어있는 부분을 살짝만 엣지에 스크래치를 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를 내셨죠. 자, 지금 얼음 네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컬러링 끝낸다라고 하면은요, 미러 파우더로 네, 컬러링 미러 하실 파우더 때 컬러링 하셨을 때에는 자, 이렇게 살짝 엣지를 살짝 스크래치 내셨죠. 자, 얼음 네일 할 때도 엣지 커팅을 하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유지가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엣지까지 한번 커팅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살롱에서 더 유지 기간을 오래 하고 싶으시다, 파우더 컬러링을 하셨을 때, 그러면 지금처럼 파일 엣지 커팅 살짝 하시고 그 다음 시술 들어가요. 2번 패치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티커처럼 톡톡 뜯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패치는 뜯어내셔서 하나 뜯으셨으면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필름 보호막이 있어요. 요거 떼내고 하셔야 됩니다. 안 떼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 조금 투명도가 떨어지니까 보호 필름막 떼어내시고 시술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버레이를 들어갈 때 저희는 요걸 씁니다. 글라스 파츠젤. 근데 저희가 이걸로 밑에 패치를 붙일 때 이걸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자, 패치는 이제 뭐 스퀘어 쉐입이신 분들은 네모난 패치를 쓰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객님은 원래 손톱 자체가 약간 라운드 쉐입이었기 때문에 동그란 쉐입을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하트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손톱 사이즈에 맞춰서 저희가 패치 커팅이 되어 있거든요. 먼저 글라스 파츠 젤에다가 얘를 붙이려고 하는 부분에다가 살짝 얹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붙여주는 파츠라고 생각하시고 올려서 먼저 패치를 부착부터 시킬 거예요. 근데 먼저 올리실 때 되도록이면 기포가 생기지 않게끔 올리는 방법은 뭐냐? 두들기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최대한 젤을 끌어다가 얹는다고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올리시기 전에도 패치를 살짝 구부려서 커브 쪽하고 조금 맞게끔 살짝 구부리신 상태에서 너무 양 많은 것 같으면 살짝 덜어내셔도 됩니다. 그냥 가운데 쪽에다만 글라스 파츠젤을 살짝만 얹어놨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포인트, 최대한 꾹 누르세요. 최대한 센터 쪽으로 꾹 누르세요. 최대한 붙이세요. 왜냐? 잼 나와도 괜찮아요. 옆에 사이드 흘러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꾹 누르세요. 왜냐? 조금 볼륨감 있게 붙이시면 나중에 너무 볼륨감이 많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조금 누르셔가지고 쭉 붙이신 다음에
전반적으로 사이드에 흘러나온 거는 먼저 라인 브러쉬를 사용을 하셔서 조금 양이 너무 많았다 싶으시면 좀 걷어내시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젤들을 가지고 이제 옆에 사이드에 코팅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평하게 만든다 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옆에 사이드에다가 흘러내리지 않게끔 옆에 펼쳐주는데, 자, 이때 보시면 사이드에 있는 부분을 그냥 라운드 브러쉬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양이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피부에 묻거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냥 세필 브러쉬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시술 시간도 빠르고요. 오히려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살짝 양이 부족하다 했던 부분은 조금 살짝 더 얹어서 라인 브러쉬로 살짝 펼쳐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살짝 사이드 쪽 먼저 센터 보시고, 이러고 패치 같은 경우도 제일 중앙 센터에 와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왜 손을 살짝 드셨냐면, 프리엣지 쪽 가운데 센터에서 봤을 때 패치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지, 앞에면 측면에서 보면서 밸런스를 지금 조금 맞추고 있어요. 막 선생님도 시술하시다 보면은 가운데 패치 쪽에 살짝 묻는 거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패치 쪽에 엄청 볼록하게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큐어링을 할 때 돔램프에 들어갈 때는 선생님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손님이 손을 넣으시다가 패치가 위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전 솔직히 이때는 핀램프를 사용을 하시거나 스탠드 형식의 램프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돔램프보다는 큐어링 LED 램프에서 저희 30초 큐어링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패치 위에는 젤이 안 올라갔고요. 패치를 붙인 사이드에 있는 옆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먼저 1차적으로 탑의 형태는 거의 다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이드에 파여있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틈새 부분은 거의 다 메꿔졌거든요. 글라스 파츠젤로. 자,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얼음네일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줘야 이 레이저 뿜뿜이 되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그냥 탑을 바르세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 광선이 안 나올까 이러시는데, 얼음네일의 포인트는 뚱뚱이에요. 패디용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다 떼지 쉐입으로 잡아볼까요? 자,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 엣지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에요. 엣지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 패치 있는 애만 돼지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많은 분들이 손톱 전체를 다 오버레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패치 가운데만 지금 저희가 볼록하게 올릴 거거든요. 자, 보세요. 포인트입니다. 팀장님이 브러쉬에 원볼 뜨셔서 클리어, 지금 저희가 글라스 파츠젤을 찍고 있거든요. 브러쉬 90도로 누웠죠. 세워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워서 하시면 기포 나요, 선생님들. 브러쉬를 90도로 완전히 높이셔가지고 살짝 브러쉬 전체면을 끌어다가 올려놓으면 지금처럼 기포 1도 안 올라가요. 가운데 패치만 떼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만 살짝, 자, 한 가지 더 포인트. 여기서 큐어링 안 한 상태고요. 라인 브러쉬에 볼 하나만 떠서 제일 가운데 하나만 점을 딱 떨어뜨려 주세요.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하이 포인트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고객님한테 살짝 손을 돌리게끔 하시면 샌딩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끝납니다. 라인 브러쉬를 가지고 가운데 센터로 이렇게 살짝 끌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패치 사이드를 한 바퀴, 뱅을 한 바퀴 돌릴 거예요. 보통은 전체 오버레이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손톱 전체가 돼지 그런 돼지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오프하실 때 맞아요, 손모가지 나갈 수 있어요. 자, 패치 가운데만 조금 볼록하게 올렸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최대한 돋보기 효과를 내려고 하이포인트 가운데 센터를 볼록하게 내기 위해서 가운데만 한 번 더 글라스 파츠젤을 똑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팀장님이 지금 돌려가면서 하이포인트 맞는지 보고 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카메라에서 봤을 때 굴절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네, 지금 저희는 글라스 파츠젤로 오버레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붙일 때도 글라스 파츠젤, 옆에 사이드 그 두께감 맞춰줄 때도 글라스 파츠젤, 위에 돋보기 한 것처럼 쭉 하이포인트 잡아준 것도 글라스 파츠젤로 했습니다.
옆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쉐입이 좀 뭉개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샌딩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러실 때는 패치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만 해도 지금 거의 다 보이죠? 근데 옆에 측면을 보시면 패치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 아직 전체 코팅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거냐? 가운데는 이제 건들지 않습니다. 틈새 부분만 살짝 메꿔줄 거예요. 자, 이때도 사용하는 브러쉬는 지금 저희는 404S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너무 얇은 브러쉬가 아니라 약간 필름 같은 브러쉬입니다. 약간 젤을 들고 올 수 있는 브러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패치 옆에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 아직 깨끗하게 마감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경계급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에 다시 한번 글라스 파츠젤 살짝 뜨셔가지고 사이드에 있는 부분만 한 번 더 뱅을 쫙 돌립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돌리시고요. 그러면서 이때 어떻게 됐냐? 패치 두께감이 있는 옆에 가장자리 모서 있죠? 측면 거기랑 이제 먼저 볼륨감 있게 올려놨던 패치 볼륨감 있는 부분에 이제 경계를 여기서 없애주시는 거예요. 전체를 다 오버레이를 같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 브러쉬로 이제부터는 그냥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사이드 뱅 돌린 걸로 가지고 옆에 있는 측면에 조금 더 넓게 젤을 발라주셔야 나중에 리프팅 나지 않습니다. 미러 파우더 하실 때는 조금 1mm 정도 조금 좁게 안으로 컬러링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양을 많이 올려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흐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 브러쉬로 톱톱하고 미러 파우더 중간에 컬러링 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사이로 살짝 글라스 파츠젤을 살짝 지나가면서 한번 발라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러 파우더보다 더 넓게 글라스 파츠젤로 덮어놓은 거예요. 둘 다 파츠 붙이는 건 똑같아요. 근데 글라스 파츠젤은 좀 묽은 제형이기 때문에 손톱 풀 세팅 하실 때 사용하신 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약간 파츠젤 얼음넬 같은 느낌 디자인 하실 때 좀 풀로 오버레이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먼저 전체적으로 오버레이 하시고 이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큐어링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탑젤까지만 별빛 탑젤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요새는 추세가 10손가락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엄지손가락 하나, 약지 하나, 나머지는 노멀한 컬러. 이렇게 해서 조금 금액을 세이브해서 하시는 게 더 유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여리여리한 얼음 네일이 유행이었다면 올해는 포인트 얼음 네일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미러가 유행을 하는 거거든요. 한 손가락만 딱 해도 10손가락 다 하는 것보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탑젤 아직 안 했죠? 했어요? 했습니다. 아, 그래요? 떠든 사이 제가 못 봤나 봐요. 죄송해요. 끝났어요. 넌타임입니다. 별빛 탑젤은. 선생님들 말씀드렸지만 떼지가 되는 부분은 가운데 하이 포인트가 떼지가 되는 거지 엣지가 떼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엣지까지 뚱뚱하잖아요. 고객님 손 사용하시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왜 손에다가 보여드렸냐면요. 얼음 네일 올라오는 걸 저희가 많이 봤는데 되게 손끝까지 많이 두껍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쉐입을 조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쉐입을 좀 얄쌍하게 뽑았을 때 느낌이 틀리다고. 오늘 방송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쉐입 잡는 것부터 저희가 보여드렸거든요. 오늘 포인트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본인 손에 먼저 연습하시고